안녕하세요. 감동사연 채널 일상공감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볼게요. 사연자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사는 여고생 미코토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달드린 사연은 한국을 사랑하는 제가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갔을 때 있었던 일화에 대해서 전달드리고자 이렇게 인터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한국 문화 열풍이 불어닥쳤습니다. 저 또한 한류를 너무 좋아하는 일본 여고생이에요. 평소에도 K-팝을 듣고 노래와 춤 연습을 하곤 하죠. J-팝은 초등학생 때 잠깐 듣다가 다양하지 못한 것 같아 식상함을 느꼈죠. J-팝은 지금 간간히 CTP만 듣는 정도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곡성과 같은 한국 오컬트물의 영화나 더글로리와 같은 사회적인 현상과 문제를 기가 막힌 표현력으로 보여주는 장르물의 드라마를 좋아해요. 최근에는 이태원 클라스와 같은 현대극도 즐겨보고 있답니다. 한국 작품들은 일본 작품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어요. 일본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흘러가는 삶대로 사는 것이 좋다는 주제의식이 밑바탕 되어 있어요. 반면에 한국 콘텐츠는 주인공이 시련을 맞닥뜨렸을 때 그 역경을 헤쳐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더글로리의 주인공인 문동훈이 자신을 괴롭힌 무리들에게 복수를 하는 장면이나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닌 그 역경을 어떻게든 헤쳐나가려 하는 모습들이 그 예시라고 볼 수 있죠. 일본의 문화는 역사적으로나 정치 사회적으로나 순종적인 것을 암묵적으로 강요하는 나라예요. 부당한 것에 대해 시위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는 것이 미덕인 나라이죠. 제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문에 한국 콘텐츠들이 일본 여성들에게 더 와닿을 수 있는 것이고 일본 내에서 이만큼이나 퍼질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그런 와중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우 신나고 흥분된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평소에 한국 미디어를 통해 한국을 많이 접했지만 실제로는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냥 빨리 성인이 되자마자 한국 여행을 가야겠다고만 생각했죠. 수학여행 전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사진기를 챙기고 짐을 챙겼지요. 얼마나 설레던지 심장이 두근두근거려 전날 잠도 제대로 못 잤답니다.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2시간 정도 걸려서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 서울의 모습은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 똑같았어요. 저는 한국 문화 중 패션에도 관심이 많았었는데 서울 사람들의 옷차림은 도쿄 사람들보다 패셔너블했어요. 일본은 옷을 무작정 튀게 입는 사람이 많은 데에 반해 한국은 누구나 좋아할 만한 깔끔한 색상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개성을 포인트별로 잘 살린 옷차림이었어요. 제가 딱 평소 원했던 옷차림과 패션이었던 거죠. 이태원 클래스와 같은 현대극 드라마에서 참으로 현실 반영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서울은 너무도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메가시티임에도 사람들은 질서가 있었고 친절했어요. 특히 한국을 처음 방문해서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유독 친절하게 대해주더군요. 저는 한국인 특유의 정과 친절함에 감동을 받았답니다. 수학여행 첫날 저는 집에서 챙겨온 카메라로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쌓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SNS 릴스도 한국 아이돌 춤을 추며 촬영하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매콤한 한국 음식인 떡볶이와 닭발 사진도 찍으며 재미나게 보냈답니다. 혹시 최근 일본 10대들에게서 유행하는 신스 해시태그가 뭔지 아세요? 바로 한국인이 되고 싶다 해시태그예요.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한일 갈등이 극으로 치닫는 상황에서도 K-팝과 음식 그리고 화장품과 패션 등은 일본의 3차 한류를 주도하고 있답니다. 한글이 귀엽다는 이유로 한국어 교재와 휴대폰 한글 자판 입력은 물론이거니와 SNS 자기소개를 한글로 입력하는 유행이 번지고 있습니다. 예전 어머니 시대 때 겨울연가와 같은 드라마 노래, 배우, 가수를 좋아하는 것을 넘어서 말 그대로 한국인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어요. 때문에 한국인이 되고 싶다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게 된 거죠. 이것은 일본 신문 기사로도 이미 많이 알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본 여성은 한국 여성들의 스타일을 동경해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의견을 정정당당하게 피력합니다. 위선의 압박과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일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 것이죠. 한국에 오고 나서 한국 여성들의 성격과 스타일을 보니 한국은 일본과 왜 그렇게 다른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제가 가장 기대했던 수학여행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둘째 날부터 시작된 건데 한국 고교생을 만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일본과 한국 고등학교 간의 협동문화 체험 교실 같은 거였어요. 한일 간 다른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자는 게 그 프로그램의 취지였죠. 저는 그 프로그램에서 김지아라는 한국인 여고생을 만나게 되었어요. 지아는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는 아주 멋진 아이더군요. 그 친구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착실히 세워나가고 있었어요. 기자라는 명확한 꿈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아이였죠. 그 친구를 보고 저는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는 다르게 정말 멋있는 아이였죠. 지아와 이야기를 할 때 저는 한 가지 물어봤어요. 너는 여자력을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 그런데 지아는 여자력의 의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자력은 일본의 신조어인데 여성이 자신의 삶을 향상시키는 힘, 여성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이 여자력은 현재 일본 여성들의 숙제와 같은 것이죠. 저는 지아에게 여자력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한국에는 여성다움이라는 것의 의미 자체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 보였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깨달았어요. 한국인 특유의 당당함은 이러한 의식에서 비롯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주체적인 태도와 한국 콘텐츠들이 사회적 인식을 거부하는 내용을 담은 데에는 지아와 같은 이러한 의식들이 밑바탕이 되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저는 지아와 오랜 시간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아는 저에게 독려해 주었죠. 미코토 일본 여성도 노력하면 한국과 비슷해질 수 있어. 현 상황을 중요한 과도기라고 생각하고 미코토가 일본에 가서 과도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면 돼. 충분히 가능한 일이야. 지아의 독려와 응원 덕분에 저는 힘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때 저는 다짐할 수 있었어요. 일본에 돌아가서는 한국인처럼 당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계획해 나갈 것이라고요. 제 인생관에 변화를 주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었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일본 사회의 억압된 분위기를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되고 싶다는 열정이 치솟았던 거죠. 일본 남성들에 반한 혐한, 우익 성향이 날이 갈수록 짙어지고 일본 여성들의 낮은 인권 탓에 상대적으로 한류를 향유하는데 어려움이 컸던 것이 전 세대였다면 지금 일본 10대들은 SNS가 발달돼 자기 표현의 수단이 많아지면서 점점 깨어있는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저는 일본의 10대를 대표하여 꼭 일본에 억압되고 잘못된 관습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해준 지아와 한국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하며 사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코토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쩌면 일본의 한류 팬들이 오래도록 갈등이 깊어온 한일 관계 해결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인구 절반에 달하는 여성들의 주류 문화가 한류이고 그들이 친한 감정을 갖고 있다면 외교 관계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의 한류 현상을 문화적 경제적 현상으로만 이해하는 것에서 나아가 긍정적인 정치 관계를 끌어낼 수 있는 현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듯합니다. 지금까지 감동 사연 채널 일상공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